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방송 2016 지역의 선택입니다. 시간이 깊어가면서 이번 지방선거 개표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인천시장과 교육감, 연수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미추홀구청장과 연수구청장 선거를 비롯해 주요 선거 결과도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오전 2시 기준 주요 선거 개표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시장 개표 상황 알아봅니다. 개표는 66.67% 진행됐고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 55.41%로 현재 1위입니다.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 43.51%로 2위입니다. 개혁신당 이기붕 후보 1.07%로 3위입니다. 이어서 인천시 교육감 개표 상황입니다. 개표는 57.51% 진행됐고요. 도성훈 후보가 37.96%로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대영 후보 33.69%로 2위입니다. 임병구 후보 28.34%로 3위입니다. 다음은 연수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개표 상황입니다. 개표는 48.61% 진행됐고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가 52.96%로 현재 1위입니다. 국민의힘 박종진 후보는 37.07%로 2위입니다. 개혁신당 정승현 후보 9.95%로 3위입니다. 계속해서 미추홀구청장 개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개표는 38.38% 진행됐고요. 더불어민주당 김정식 후보가 57.15%로 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영훈 후보는 42.84% 득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수구청장 개표 상황입니다. 개표는 33.21% 진행됐고요. 더불어민주당 정지열 후보가 57.12%로 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재호 후보는 42.87% 득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정착하며 살아가는 청년은 우리 동네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지역 민심 택시, 청년 세대와 신혼부부가 전하는 민심,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민심 택시를 운행 중인데요. 네네. 어디로 가실까요? 저 주안역 쪽으로 지금. 그쪽 주안역 쪽으로요? 네네. 그쪽 지역에 사신 지는 오래되셨어요? 아니요. 제가 지금 이쪽에 인천에 온 지 한 1년에서 2년 사이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러면 어디서 오신 거예요? 저 부산 사람이에요. 그래요? 네. 그런데 먼 데서 오셨는데 네. 인천에 와서 보니까 부산에 비해서 인천의 주거 환경은 좀 어떻던가요? 인천 하면 송도도 있고 뭐 되게 부평 이런 것도 있고 되게 좋은 곳들이 많은데, 제가 살고 있는 미추홀구도 되게 주거 환경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무래도 이 주변에 이제 국가 산단 지역이 또 있잖아요. 홍단 지역이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좀 녹지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요? 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청년 중장년층으로 보이시는데 네. 지금 현재 직장 생활을 하는 그 월급으로 네. 주거 환경, 거주하는 그 시설이 네. 거주하는 곳이 좀 마땅한지 만족스러운지 네네. 전세나 월세나 자가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살다가 오신 곳에 비해서 여기는 좀 어떠신가 해서요. 제가 봤을 때는 인천도 지금은 굉장히 살기 좋은 도시인 것 같기는 하지만 네. 그 구석구석에 보면은 좀 부족한 부분도 많고 네. 좀 개선돼야 될 부분도 많은데 네. 근데 가장 얼른 기억에 떠오르는 그런 그 개선점이나 시정해야 될 부분들은 또 어떤 게 보이던가요? 인천만이 좀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청년 정책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 뭐 당연히 집값 같은 부분도 포함이 되는 거겠죠. 예. 아무래도 좀 청년이 살기에는 요즘에 인천이 청년이 이렇게 유입 인구가 되게 많다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요즘에 이 청년들은 한 20, 30대가 주류를 이룰 텐데 예, 예. 과연 그 청년들이 이곳에서 살기에 좀 더 좋은 정책들이 많았으면 한데 그렇게 막 실질적으로 체감되진 않는다. 피부에 와닿는 부분이 좀 그쵸. 떨어진다는 좀 얘기죠? 없죠. 사실상 예. 없는 부분이죠. 이번 6.3 지방선거를 통해서 네. 청년들에게 정말 고민을 해결해주는 좋은 후보가 잘 선택을 받아가지고 네. 지방 행정이 잘 이끌어가고 청년들한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일꾼이 좀 선출이 돼야 되는데 네. 우리 손님이 보시기에는 네. 정말로 어떠한 점들이 어떠한 부분에서 어떠한 선택을 받는 사람이 후보가 되어야만이 그래도 나름대로 현재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저도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저는 일단 청년이니까요. 예. 무엇보다. 청년 정책을 좀 더 피부에 와닿는 그런 정책들을 이렇게 제시하고 그리고 인천만의 특색이 있는 그런 정책들. 예. 예.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네, 것들. 그렇죠. 예. 뭐 다른 지방에 있는 뭐 부산이라든지 뭐 대구, 대전, 광주 이런 것보다 조금 더 특색이 있는 그런 정책들로 이제 저희 청년들을 좀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시장님이 선출되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저도 부산에서 이렇게 올라왔다고 말씀드렸지만 예. 인천 또 바다도 있고 그리고 뭐 공항도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문화 생활들이 적진 않더라고요. 예,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괜찮은 도시인데 수도권이기도 하고 예. 그런데 이런 도시가 특히 미추홀구가 제가 살고 있으니까 뭐 미추홀구가 좀 더 청년들에게 이렇게 청년들이 나아갈 수 있게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되었으면 전 좋겠다고 저는 항상 생각이 들고요. 안녕하세요. 어디로 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미추홀구 보건소로 가주세요. 미추홀구 보건소요? 네. 거기는 무슨 볼일 있으신가 보죠? 네, 제 와이프가 출산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아이 관련된 뭐 정책이 있는지 좀 종종 확인하러 가는 편이라서 한번 가려고 합니다. 아이가 이제 금방 출산했으면 어릴 텐데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도 또 보건소에서도 또 물어볼 게 많으신가 봐요. 예, 그쵸. 네, 아무래도 제가 결혼하고 이 미추홀구로 이사를 왔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다양한 지원 사업이 있는지 좀 그런 것도 좀 궁금해가지고 좀 종종 좀 자주 확인하러 가는 편이긴 해요. 예, 아이들 그 육아 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또 아빠로서 이런 걸 세심하게 또 준비하시는 것도 굉장히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딸을 출산했거든요. 딸을요? 네, 그래서 예. 지금 태어난 지 100일 조금 지났어요. 그래요? 네. 너무너무 이쁘겠네요.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뭐 새벽에 일어나서 수유하는 건 힘들지만 그래도 아기 볼 때마다 너무 좋고 행복합니다. 네. 정말 너무너무 좋으시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얼마 있으면 6월 3일 그 전국 지방 동시 선거가 있는데 우리 일단 선거가 있으면 후보가 선출이 되게 돼 있는데 그 새로운 지역 일꾼이 뽑힌다면은 어떠한 점들을 해결을 해줬으면 좋을까 뭐 바라는 게 있을까요? 확실히 제가 청년일 때랑 그리고 또 아기 아빠로서 이렇게 바뀌니까 이제 뭔가 보는 시야가 좀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유모차를 끌고 이제 아기를 이제 가거든요. 그러면은 유모차를 끌고 이렇게 막 산책을 하면은 사실 제가 이제 미추홀구 여기 이렇게 사는데 아무래도 좀 구도심이다 보니까 이 뭐 보도블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울퉁불퉁해요. 그래서 유모차를 끌고 갈 때 좀 많이 좀 이렇게 불편한 걸 좀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뭐 갑자기 생각난 건 이거였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이제 아이에 관련된 정책들이 조금 이런 것들을 조금 세심하게 바라볼 그런 좀 일꾼이 좀 나오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예쁜 공주님도 태어났고 출산을 했는데 네.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 예쁜 공주님에 대한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교육 정책 프로그램
그다음에 복지시설, 복지 혜택 많은 것들이 이번에 새로 선출된 그 선택받은 사람은 정말 많은 혜택을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후보가 선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출산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아이를 위해서 공부할 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럼요. 공부할 게 진짜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좀 알아본 결과, 네. 아무래도 제가 이제 직장인이다 보니까 이제 아기를 위해서 좀 육아휴직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육아휴직을 하기 좀 부담스러운 게 사실 이제 그런 어떤 그러니까 이런 급여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인천시에서 이제 육아휴직 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아쉽게도 미추홀구는 이 제도를 아직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뭔가 어떤 좀 일꾼님께서 만약에 이제 생각을 하신다면은 육아휴직 장려금이라는 제도를 조금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외벌이다 보니까 좀 물론 맞벌이 하는 부분은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는 이제 아무래도 혼자 이제 벌어서 이제 와이프랑 이제 아기를 이제 케어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정책이 뭐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되게 저한테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런 이 지원 제도가 조금 정착이 된다고 하면은 조금 더 내 아이를 위해서 좀 더 케어를 하고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정착해 살아가는 청년 세대와 아이를 키우는 신혼부부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가 앞으로 어떤 변화로 이어질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민주주의의 가치와 정치적 자유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살펴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민주주의를 만드는 사람들 함께 보시겠습니다. 혁명론을 읽으면서 이제 많은 혁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나 아렌트가 하잖아요. 네. 근데 뭐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시작이 항상 중요하다 강조를 많이 하는데 그래도 계속 얘기를 반복해서 보다 보면 한나 아렌트는 혁명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다 이런 느낌도 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렌트는 이제 미국 혁명은 그렇지 않았지만 다른 혁명들 다 그렇게 변질되었다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변질이 그러니까 불가피한 거 아니냐, 필연적인 거 아니냐라고 이제 되물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중들이 쉽게 말해서 피플들이 어떤 정치에 참여를 하고 어떤 그 자기 자유를 실현하는 공간들을 만들어내는 거기까지는 오케이 좋을 수 있는데 그렇게 이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 순간 그 과정 속에서 뭔가 어떤 그러니까 리더의 등장 내지는 데마고그의 등장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조직화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은 관료제화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역사적으로 많이 봤겠죠. 보는 거겠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사실은 그런 그 혁명이 갖는 폭력성 플러스 해가지고 아렌트는 언어라는 문제를 되게 강조를 많이 하죠. 결국은 처음부터 이제 아렌트가 이 공적인 공간에서 말의 중요성, 말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상대방을 설득해내는 거고, 그걸 통해 가지고 뭔가 공유 지점들을 찾아가는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공화주의의 어떤 자세였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하나의 어떤 그러니까 그 변질을 막을 수 있는 장치일 수 있다고 보는 거겠죠.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새로운 시작에 정치적인 자유를 가지고 참여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를 강조했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예, 예. 그 한나 아렌트의 논지를 살펴보면 그 혁명에서의 폭력을 어느 정도 정당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좀 전 지적을 또 네, 해주셨잖아요. 네. 예. 그래서 예루살렘의 아이만에서 악의 평범성을 말한 아렌트가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게 좀 아이러니한 측면이 있는데 그 혁명 과정의 폭력을 언어를 수반한 정치 현상으로 바라본 아렌트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저도 이게 참 헷갈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대립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결국은 사실은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을 위한 것. 이거 뭔가 그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수반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거기서 사실 제퍼스를 인용하는 부분도 나오지 않습니까? 뭔가 민주주의라는 자체가 피를 필요로 하는 민주주의라는 남은 피를 먹고 자란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인정하는 것처럼 일정하게 그런 그 혁명이라는 것 자체가 수반할 수밖에 없는 것들은 불가피하게 아렌트도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이끌어 나가고 어떤 귀결점들도 가지러 나가는 건가. 그 부분에서는 결국은
공적인 문제, 공공성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뭔가 그런 합의점들 찾아가는 과정들, 그리고 대립인물에 대해서 대립하는 것들이 서로 설득해가지고 어떤 공공성이라는 것들을 형성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야지 그 폭력이 폭력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네, 저는 이제 아렌트가 이제 폭력의 그 불가피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저는 아렌트 그 자신의 그런 경험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교수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이제 아렌트가 이제 정치적 난민이었고 또 무국적자였잖아요. 그리고 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나치의 박해를 피해서 이제 결국 프랑스로 망명하고 이제 미국으로 망명하는 그런 이제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그 당시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처했던 그 상황들, 절대적인 폭력 앞에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이제 말문이 막히는 그런 상황들에서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유일한 수단은 정치 행위는 결국에는 폭력으로밖에 대치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경험이 어떻게 보면 그 말을 못하는 그런 말문이 막히는 그런 상황에서 절대적 폭력 앞에서 이 폭력이라는 또 다른 그런 수단을 가지고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폭력의 불가피성을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한나 아렌트의 이 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좀 짚어봤고요. 또 지금 프랑스 혁명, 미국 혁명 이야기를 계속 해보고 있는데 미국 하면 떠오르는 그 상징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자유의 여신상을 계속 들고 있는. 근데 프랑스가 미국의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보냈던 이 레이디 리버티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정치적 자유 프리덤과 또 시민의 자유 리버티 이걸 좀 구분해서 표현을 했더라고요. 리버티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사적 자유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리버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런 일종의 개인의 해방, 뭐 그런 기존 그런 기성 체제로부터의 그런 구속과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좀 더 지칭한다라면 그 프리덤, 그 정치적 자유, 공적 자유는 이제 그 아렌트가 굉장히 중시하는 그 행위라는 개념 있잖아요. 그 행위라는 개념 서로가 이제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정치적인 그런 공론장에서 서로 토론하고 합의하고 결론을 이뤄나가는 그런 과정, 이런 과정들이 이제 정치적인 새로운 무대, 새로운 시작을 또 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정치적 새로운 시작을 야기한다는 것과 연관하여서 이제 프리덤을 좀 생각하면 조금 더 약간의 리버티와 프리덤과의 차이가 좀 분명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근대에서도 계속 그러니까 제기되었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프랑스 혁명을 보면서 프랑스 혁명 시기에도 뭐 쉐이에스라는 혁명가라든지 그리고 프랑스 혁명 끝나고 나서 꽁스탄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근대인의 자유하고 실제 고대인의 자유. 그러니까 아렌트는 고대인의 자유를 되게 주목을 했죠. 그러니까 고대 아테네에서 정치 참여를 통해 가지고 자기를 실현하고 자기 정체성을 구현하는 그런 자유, 정치적 자유를 되게 강조를 했던 건데 사실은 근대에 와서부터는 그건 이제 고대인들의 자유인 거고 근대의 자유는 되게 어떤 사적 영역에서의 자유,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받는 그런 자유라는 것들에 한정지고 그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그런 자유권적인 어떤 권리가 사적인 자유하고 공적인 자유라는 것 자체를 약간 대립항처럼 놓고 있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근데 아렌트는 사실은 결국은 아렌트가 뭐 토크빌을 주목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을 주목했던 것은 결국은 이런 사적인 자유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공적인 자유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 없이는 사적인 자유도 실현될 수 없다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르살렘 아이만 같은 게 마찬가지 않습니까? 사적인 영역에서 그가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공적인 영역에서 그 사람의 행위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를 보라라고 얘기했던 거죠. 우리는 어떻든 간에 공적인 관계 속에 존재하는 거고 공적 윤리라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그 미국 혁명이 사실은 그런 식으로 사적인 영역에 개인적인 자유라 머무르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혁명 정신 자체에 반하는 것일 수 있죠. 더 나아가 그 공적인 부분이 강조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대립항을 두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어떤 커다란 공간, 이 안에서의 자유, 이걸 좀 강조를 한 것 같은데 서은 학생 또 궁금한 점 없으세요? 저는 그 미국의 평의회를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공적 공간으로 접근한 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런 공간조차도 그 대중정치와 엘리트 정치라는 이분법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잖아요.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정말 그 한나 아렌트가 강조했던 참여와 다원성이 보장되는 공간을 만들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아렌트 자체의 문제의식도 사적인 자기의 이익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현대인들에게 그걸 그 버리면서까지 공적인 자유를 추구하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렌트 입장에서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요구를 한다고 한다면은 개인들은 말을 안 듣겠죠. 자기 이익을 옹호하겠죠. 근데 그런 이익이 옹호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공적인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익이라는 자체가 중요한 것은 결국 남의 이익도 침해하지 않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동시에 그 공동체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하나 예를 든다 뭐 님비 현상 이런 것 같으면 개인의 이익을 침해하지만은 결국 공동체를 위해서 뭔가 필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럼 님비 현상 그것들을 반하는 거겠죠. 근데 그것들을 해결하는 방식은 결국은 계속적인 그러니까 공적인 공간 속에서 시민들이 토론하는 거고 그걸 통해서는 결국은 그 결말이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또 임할 때의 자세 자체가 자기의 그 뭐랄까요 그 견해 의견이라는 것 자체를 그러니까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둬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토론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게 오랜 그러니까 수기의 과정인 거고 대화의 과정이겠죠. 그래가지고 뭔가 합의점, 그러니까 어떤 제3의 지점의 합의점을 찾아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겠죠. 그럼 이제 개인적인 측면으로 와서 한나 아렌트의 이러한 메시지를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려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시민교육이 되게 중요하겠죠, 사실은요. 어렸을 때부터 그 개인 자체가 자기가 어떤 시간 속에서 존재하고 어떤 공간 속에 존재하는지라는 것 자체를 끊임없이 교육시키고 자기가 어떤 식으로 공동체를 구성해 나갈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역할과 의무와 권리들을 행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교육되는 게 그게 이제 앞으로 민주주의 미래를 위해서는 필요한 거고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우리 이 대화들을 통해서 이 공동체에 속해 있는 우리 개개인이 참여를 많이 해야 된다, 행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는지 얘기 들어볼까요? 정치적 자유에 대한 아렌트의 강조를 통해서 어쩌면 평면적으로 볼 수 있을 자유의 개념을 더 확장해서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정말 핵심적인 질문을 많이 서윤 학생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는 오늘 어떠셨는지요? 사실은 공적 자유가 더 우위에 있다고 보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개인들은 결국은 자기의 이익을 찾고 그걸 실현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자기 자유를 확장하려고 하는 욕구도 욕망이 있다는 것들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볼 때는 그걸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 공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사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그 당신의 좀 손해를 보면서 이걸 하라고 한다면 그건 쉽지 않아요. 그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상주의일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그러한 것에 기반하여서 당신의 자유, 당신의 이익을 더 잘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의 공동체가 더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강 교수님 의견도 들어볼까요? 어떠셨는지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네, 이제 아렌트가 이제 인간의 조건에서 노동, 작업, 행위 이렇게 인간의 활동적 삶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미국 혁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러한 그 행위가 그러니까 가장 이제 부각되었던 그런 혁명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렌트가 얘기했듯이 이런 행위의 중요성, 우리가 서로 이제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그리고 그 서로의 이야기 속에서 이제 그 토론도 하면서 설득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정치적 그런 공공의 문제들에 대해서 서로 이제 이야기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소통의 중요성을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민중의 한 사람으로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사회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우리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의 시간이었습니다. 한 표 한 표에 담긴 시민들의 뜻은 앞으로 인천의 정책과 지역 발전을 이끄는 소중한 민심으로 이어질 겁니다. 저희 남인천 방송은 오늘 선거 결과뿐만 아니라 시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목소리가 실제 변화로 이어지는 과정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개표 방송 2016 지역의 선택은 여기서 마칩니다. 선거 결과는 이어지는 NRB 뉴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